1922년 이집트의 카이로 고대의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발굴한 발굴팀이 차례차례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을 파라오의 저주라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과연 진짜로 파라오의 저주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인지 다뤄보려 합니다. (1922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투탕카멘의 무덤. 투탕카멘은 18살에 사망한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무덤을 찾아낸 발굴팀이 차례차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괴담이 돌게 되고 곧 파라오의 저주 혹은 투탕카멘의 저주라는 전설로 남게 되는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일까요? 첫 번째 괴담, 왕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에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 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고 이 경고문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일부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경고문이 적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굴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덤을 도굴하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넣었던 문구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구도 내용이 다릅니다.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 라는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는 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자, 축복받으리라 라는 내용의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투탕카멘 왕의 죽음이 그 당시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굴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문구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괴담, 발굴팀의 자본을 후원하던 조지 허버트 경은 발굴을 참관하던 중 모기에 물렸고 물린 곳이 심하게 부풀었으며 면도를 하다가 그곳을 베는 바람에 세균에 감염되어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허버트 경은 발굴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발굴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전보를 받고도 몸이 아파 이집트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에서 이집트까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빠른 시간인 3주 만에 도착했는데 이미 몸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느라 이집트에 왔을 때는 더욱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발굴팀에게 거금을 지원했던 이유는 발굴된 유물을 자신이 가져갈 계획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19세기만 해도 이집트는 발굴 기술이 부족하여 다른 나라의 발굴단이 와서 유물을 발굴해내면 그중 절반을 그들에게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들어 이집트인들도 문화재의 가치를 차차 알게 되었기 때문에 조지 허버트 경은 발굴된 유물을 단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으며 반년도 못 가 사망합니다. 세 번째 괴담, 조지 허버트 백작이 죽기 전 그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파라오의 상징인 코브라가 나타나서 그의 카나리아를 잡아먹었고 그의 애견도 곧 세상을 떠났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코브라가 나타나서 카나리아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당시 기자가 지어낸 완전한 허구입니다. 그리고 허버트 경의 애완견도 죽지 않고 오래 살았습니다. 네 번째 괴담, 허버트 경의 죽음 이후 카이로에 정전이 일어났다. 일부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허버트 경이 사망한 시기는 1920년대였는데 이 당시 이집트는 전기 기술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에 정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전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저주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괴담, 발굴팀이 하나하나씩 모두 사망하였고 무덤으로 안내한 가이드도 결국 사망하였다. 일부 사실이고 일부 거짓입니다. 발굴팀이 한 명 한 명씩 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약 20명 정도가 사망하였는데 발굴팀의 총 인원은 당시 1,500여 명으로 그중 20명이란 수치는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었으며 1,500명 모두가 사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발굴팀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발굴팀의 리더였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 경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여 많은 명성을 얻었으며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이렇듯 위의 5가지 괴담들은 일부 진실과 일부 거짓이 섞여 있지만 확실한 것은 저주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 이야기가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영화 미이라 시리즈를 비롯한 많은 이야기들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으니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널리 알려진 여러 괴담들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추후 채널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